예, 안녕하세요. 일단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당 콘테스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 가가지고 컴퓨터에 이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어떤 몇 개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 설치를 이제 도와드리려고 본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코딩도 하고 그리고 뭐 실제 이렇게 뭐 화면에 보이는 이런 차도 직접 조립해보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건데요. 이 모든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 개인 컴퓨터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낯설기 때문에 가장 힘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서 뭐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그리고 그걸 따라하면서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참 좋지만 분명히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발생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분명히 발생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딩 멘토를 통해 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코딩 멘토들을 활용을 해서 꼭 해결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 MIT Rescale MNE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일단 이 왼쪽에 이제 5가지의 카테고리가 보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랩 제로, 랩 1 해가지고 이 랩 5까지를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제 무엇을 설치를 해야 되는가에서는 이 Getting Started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제 5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이 3가지 Ordering a Race Car, 그리고 Assembling Your Car, 그리고 Race Car and Software Setup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홈페이지에서 보셨던 이 레이스컬 완성품을 해외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고 이런 완성품이 완전히 오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되게 다양한 부품들이 있죠. 이런 카메라랑 그리고 이런 뭐 동그란 원 같은 이거 이제 라이더라고 부르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런 뭐 각종 선들, 뭐 차체 그리고 이런 소형 컴퓨터 같은 게 이제 전부 다 각각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조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각각 구매하는 과정이 이 Ordering a Race Car라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Assembling Your Car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구매한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이제 어떻게 조립을 하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Race Car and Software Setup 같은 경우에는 차를 조립을 해서 끝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이제 그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차에 보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차의 일종의 작은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있는 그 여러분들의 로컬 컴퓨터랑 통신을 해가지고 차가 이제 여러분들의 코드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도와주는 부분, 그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차에도 소형 컴퓨터가 있는데 그 소형 컴퓨터에다가도 여러분들의 로컬 컴퓨터랑 이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 세 번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Setting up your local comput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 컴퓨터에 이제 코딩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이 커리큘럼에 보셨던 랩 0부터 랩 5를 워크through 계속하게 될 텐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레이스컬, 이 실제 레이스컬을 만약에 사용을 안 한다. 본 콘테스트에 있어가지고 이 레이스컬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일이 없다. 그러면 이 앞에 세 개는 무시를 하셔야 돼요. 바로 이 네 번째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prerequisite,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컬 컴퓨터에서 코딩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리고 파이썬의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리고 윈도우스 only라고 표현된 2가지 문장이 있죠. 일단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개인 컴퓨터가 어떤 환경일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거의 제 생각에는 한 95%는 99%가 거의 윈도우즈 환경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뭐 사실 사용자가 쓰기 되게 편해가지고 윈도우즈가 대부분 깔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윈도우즈 환경입니다. 저도 이제 윈도우즈 환경이에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저도 윈도우스 10을 사용을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 10. 그래서 저도 이 윈도우스 환경에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할 모든 설치 과정은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두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사실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우분투라는 어떤 기본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애플에서 나온 컴퓨터를 갖고 있다, 뭐 맥북이나 그러면 그냥 이제 맥을 갖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애플 자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맥O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이 콘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뭐 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윈도우즈랑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컴퓨터에 이제 우분투에다가 설치를 해봤는데요. 전반적인 어떤 설치 과정은 우분투가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마 학생들이 또 윈도우즈를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하고, 또 아마 이 우분투라는 좀 더 어떤 개발자들이 사용하기 편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되게 사용하기 불편한 거죠. 개발자들이 쓰기 편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본 영상은 윈도우즈 기반으로 제가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4가지를 다 설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본인이 우분투를 사용한다, 여기 리눅스라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우분투라는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우분투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 2번째랑 뭐 4번째를 사용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맥도 이제 이 2번째랑 4번째를 설치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윈도우즈로 진행을 하고, 윈도우즈 10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부터 한번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일단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뭔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문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를 뭐 노트 같은 데에다가 쭉 적잖아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손으로 적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거는 마치 노트와 같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다가 타이핑을 할 수 있는 문서들은 되게 많잖아요. 일반 메모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뭐 한글에서 나온 그런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에는 일종의 그런 메모장의 코드 버전이죠. 그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트 에디터라고 딱 적혀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스, 그리고 이 이제 펭귄처럼 생긴 게 우분투의 마스코트예요. 우분투가 아니라 그 리눅스의 마스코트예요. 그래서 뭐 리눅스 환경 혹은 우분투 환경, 뭐 리눅스에 우분투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우분투를 사용한다. 그럼 이걸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 혹은 본인이 이제 맥북 사용해서 이 맥 OS를 사용을 하고 있다 하면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 바뀌면서 여기 이제 다운로드 창이 일단 뜨게 되는데,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일단 파일 다운로드가 다 돼서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MIT 레이스컬 홈페이지로 되돌아갈게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거 눌러서 다운로드 했고, 그리고 이런 창이 뜨죠. 여기는 이제 영어가 기반이 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전부 이제 영어로 작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같은 화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 눌러주시고, 그리고 뭐 계속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도 이제 4개를 다 체크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4개를 다 체크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패스에 추가하기. 이거가 꼭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매번 이거를 설치를 하고 나서 매번 이 VS 코드를 실행을 할 때마다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거를 피하려고 일단 이거를 꼭 추가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4개 체크된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주시고 계속 설치를 해주시고 이 화면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설치가 다 완료됐으면 같이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키면 일단 이런 첫 화면, 뭐 Getting Started 이렇게 일단 첫 화면이 뜨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 파이썬 익스텐션이라고 적힌 부분이 보이시죠? 익스텐션, 그리고 파이썬, 그리고 뭐 파이썬 블랙, 그리고 라이브 쉐어, 그리고 스펠 체커,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이게 일종의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끔 좀 더 편하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할 어떤 코딩의 방식, 혹은 어떤 그, 그 컴퓨터 언어를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VS 코드가 여러분들의 의도 혹은 여러분들의 코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건 이 파이썬이라는 모듈인데요. 일단 이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테트리스처럼 보이는 이거 있죠? 익스텐션이라고 뜨네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 파이썬이라는 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저는 이미 인스톨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파이썬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는데, 이거를 이제 뭐 다시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스톨이라고 뜨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고 이 파이썬이라는 거를 인스톨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이 라이브쉐어. 라이브쉐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마치 이제 구글 독스랑 똑같은 개념인데 아마 그 여러분들이 구글 독스라는 거를 많이 사용해 본 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화면에는 이제 이렇게 뜰 거예요. 인스톨 하나만 뜰 건데 이거 눌러주셔서 또 인스톨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뭐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하나의 프로젝트 지금 레이스커를 이제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3명이서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본인은 본인 컴퓨터에서 작업을 쭉 해요.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어느 정도 완성을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컴퓨터에 또 보내겠죠. 뭐 메일로 보내든 카톡으로 보내든. 그러면 다른 사람 그거를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작성한 코드를 쭉 나열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그 사람들 코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작성한 코드를 받으면 그거를 봐서 또 여러분들 컴퓨터 옮겨가지고 완성을 한 다음에 또 여러분들 코드를 계속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쉐어가 뭐냐면 마치 하나의 코드가 이제 그 인터넷상에 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팀원들도 그렇고 그 인터넷상에 떠 있는 그 이 코드 파일 하나의 코드 파일에 다수가 같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 컴퓨터에 업데이트가 되고 다른 사람이 그 코드 파일을 작성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되게 편하죠 사실. 되게 편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스펠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뭐 워드 프로세서,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거 사용할 때뭐 맞춤법이나 안 그러면 띄어쓰기가 틀렸을 때 자동으로 빨간색 밑줄이 쳐지면서 자동으로 어떤 추천 단어가 뜨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개발자들이 코드가 틀렸으면 그거를 오류를 바로 잡는 과정을 디버깅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 본인이 작성한 코드에서 틀린 부분을 다시 고치는 작업 중에 한 6, 70%는 단순 철자 오류예요. 단순 문법 오류. 그래서 이런 게 또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저는 이제 이미 인스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인스톨을 방금 시켰는데 그래서 다시 인스톨을 눌러줘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 세 가지 코드 스펠 트래커랑 libshare 그리고 파이썬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